그래서 혈액은 7.35에서 7.45를 유지하는데 혈액은 절대 이걸 벗어나지를 않아요. 정상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이 범위 내에서 안 벗어나. 그러니까 혈액을 가지고 산성도를 체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몸이 산성화가 돼 있든 알칼리가 돼 있든 간에 혈액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요. 혈액은 검사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소변. 소변은 이거는 그때그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아까 혈액은 요걸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산성 물질이 몽땅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서 7.35에서 7.45를 유지하려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유지하려면 어디론가 빼내야 하잖아요. 빼내야 하잖아. 그래서 소변으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소변을 체크하면 소변이 완전 산성화가 돼 있어요. 바로 그거 하기 때문에 혈액에 유지하기 위해서 다 산화물을 다 밖으로 빼내버려요. 그래서 소변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 FORD, 뭐 FORT, 아티던가 이런 거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산성도 체크하는데 이거는 큰 우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달라. 아침 먹고 체크하고 점심 먹고 체크하고 저녁 먹고 체크할 때마다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야채를 많이 먹었다? 그러면 알칼리 상태로 나와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단 것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 산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정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의 산성도를 봐야 되는 것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게 암이 있잖아요. 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 그러면 산성도는 어디 산성도를 돼야 돼요? 혈액의 산성도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요 범위의 산성도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세 환경이라는 건데, 여기 산성도를 봐야 돼. 그러면은 여기를 봐야 되겠다, 그 말이라. 암 바깥에 여기 주변에. 여기 산성도를 봐야 돼. 여기 산성도가 이걸 간질액이라고 그래요. 간질액. 이게 바로 혈관하고 암 사이에. 혈관하고 세포하고 딱 붙어 있질 않아요. 이 틈에 간질액이라고 해서 이게 간질액이 우리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게 침, 그 다음에 눈물도 간질액이에요. 눈물. 그 다음에 콧물. 막 이런 것들이 간질액에 해당이 돼. 그래서 체크하기가 가장 좋은 것은 눈물을 체크하려면은 한 번씩 서럽게 울어야만이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눈물 가지고 하기는 가장 쉬운 게 침이란 말이에요. 침. 그래서 침을 가지고 타액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물하고 침하고가 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침을. 그래서 여기가 산성화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산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는 게 이제 타액. 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막 기상 막 할 때 체크하면은 6.7 넘어야 돼. 그 다음에 기상 30분. 우리 지각입니까? 지각입니다. 네. 가서 와요. 30분 후에 7.0 이렇게 봐야 돼. 7.0. 앉으세요. 근데 원장님 오전에 저 같은 경우는 침부담도 침이 별로 없고 코에 있는 그 가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항상 보거든요. 그 오전에 지금 코 때문에 오전에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일어나면. 그럼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가래 가지고는 정확성이 떨어지지. 그러죠. 가래는 만약에 가래가 염증 같은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염증 세포들도 막 같이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간호하는 침이 없어. 침이 없으면은 껌을 씹어야 돼요.
껌을 씹어요. 껌을. 그래서 침이 안 나온 사람들은 원래 항상 껌을 씹으라는 거예요. 그럼 껌을 씹고 하면은 껌을 씹으면은 우리 침샘을 자극하거든. 그래서 침샘을 쥐어짜. 그래서 침이 나와요. 맨날 이 코 때문에 오전에는 일어나면 항상 그러면은 신부담도 우리가 자일리톨 껌 있잖아요. 자일리톨 껌. 그거를 좀 준비해 가지고 아침에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약간 건조하거나 또 사람마다 습관이 입을 약간 벌리고 자는 사람들이 아침에 침이 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때 껌 씹는 게 제일 좋아요. 껌을요? 예. 껌 씹고 제발. 예, 껌 씹고 물 마셔버리면 안 되고 물 마셔버리면 희석돼 버리니까는 안 되는 거고 껌을 씹으면은 껌은 전혀 폐하에 영향을 안 줘요. 특히 자일리톨 껌 그걸 먹으면은 준비해놨다가 아침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상 후. 그러면 자 이제 산성화가 도대체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산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이거 공격하러 올 거 아니에요. 면역 세포가 이거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산성화를 우리 암 세포는 일부러 산성화를 만들거든요. 젖산을 갖다가 이렇게 몽땅 만들어서 여기다가 바깥에다가 뿌려놔. 뿌려놔요. 뿌려놓으면은 이게 산성화가 돼 있으면 면역세포가 이걸 와서 산성화 상태가 딱 되면 공격을 안 하고 꼬리를 딱 내려버려요. 이게 우리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산성화가 딱 돼 있으면 이거는 애기네 생각을 하고 애기는 보호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격을 멈춰요. 공격을 안 해. 그래서 산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산성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산성화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아무리 내과 면역세포가 힘이 좋고 병력수가 많아도 공격을 안 하고 딱 여기 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공격을 못 하도록 오히려 방어막을 만들어줘 버려요. 그럼 공격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해.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요, 지금 아까는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안 했네? 참, 어제 입원해 나서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칠이 하나도 없는 거. 칠이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최항진 씨하고 신혜숙 씨, 두 명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전부 다, 윤영자 씨가 6.6이고, 나머지 전원 다 6.4. 6.4. 그래서, 전부 다 산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성화를 해결해야 될 방법은, 내가 산성화가, 이 강의를 여러 차례 해요. 여러 차례. 왜냐하면, 이게 아주, 이거는 약 먹어갖고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내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이 내가 도대체 생활하면서 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1번이 바로 산성화를 막아주는 것이 제1번이에요. 제1번. 산성화를 막는 게. 그러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내가 전에 강의를 했는데 그 산성화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어요? 다 까먹었어. 내가 산성화 강의만 너댓 번을 했어요. 엔케를 만든다. 예? 산성화를 막으려면 엔케를. 미네랄을 먹는다 했죠. 미네랄. 미네랄, 물도 미네랄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미네랄이, 우리가 미네랄 중에서는 알칼리성 미네랄 있고요. 미네랄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토 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
알칼리성 미네랄은 바로 알칼리 상태로 돼 있는 미네랄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게 칼륨이에요. 칼륨. 요걸 많이 먹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칼륨이. 칼륨은 알칼리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같은 데 나오면은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패널들이 알칼리성 미네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칼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예?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칼륨이. 그러면 칼륨을 먹으면은 또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요.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이게 칼륨이 있고 여기 나트륨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세포 안에다는 막 칼륨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소금기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막 끄집어낸다고요. 우리 몸에는 이 기전을 위해서 세포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세포 안에는 칼륨이 항상 많이 있어야 되고 세포 바깥에 혈액이나 관절에 나트륨이 소금기가 바깥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몸이 붓잖아요. 몸이 붓는 것은 소금기가 바깥에 많이 있으면서 소금기가 많으면은 이걸 희석시켜서 물이 여기 많이 채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는 거예요. 부어. 근데 우리가 세포 안에는 이게 칼륨이 물이 이 안에 칼륨이 이게 물이 이 안에 물이 많아야 하잖아요. 세포 안에. 그 물이 우리 집에 물 없으면 어때요? 청소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물이 있어야 안에서 만들어진 산화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노폐물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라 하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이 세포 안에 물을 많이 들어가게끔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물 마시죠. 그럼 물 마시면 세포 안까지 안 가요. 어디로 빠져요? 혈관으로 갔다가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이 안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세포 안에. 근데 물은 그냥은 절대 세포 안에 못 들어가요. 세포 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물 마셔도 하루에 대병 하나를 마셔도 검사해 보면은 세포 탈수 해결이 안 돼. 근데 칼륨을 먹으면 이 칼륨이 물을 끌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미네랄 중에서. 그리고 칼륨이 많은 음식이 뭐예요? 칼륨이 많은 예? 비트. 오케이. 비트. 토마토. 시금치 말고 바나나. 오케이. 또 콜라비. 콜라비. 그다음에 그 키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지 않는 과일이 칼륨이 많아요. 달지 않는 과일이. 예? 이게 그런 거. 그래서 비트를 많이 먹어요. 비트는 다양한 미네랄들이 많아요. 미네랄이.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 그래서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제1번은 무조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알칼리 토 미네랄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이걸 먹어도 알칼리로 가는데 칼륨만큼은 안 돼. 네, 칼륨만큼은. 네. 그래서 우리 그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있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칼슘하고 마그네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미네랄을 공급해 주긴 해 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미네랄은 그냥 기능식품에 이렇게 먹으면 몸 안에 잘 들어가지를 못해. 흡수율이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게 많이 못 들어가. 그래서 오히려 이걸 먹고 위장장애 있는 사람들만 많아. 그래서 이렇게 먹어갖고는 안 되고 칼슘 마그네슘은 시금치 여기 나오죠. 시금치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칼슘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달지 않는 과일을 먹으면은 가장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거. 그 다음에 녹즙 좋다고 하잖아요. 녹즙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녹즙 속에도 미네랄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물은 어때요? 물 자체가 어때요?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물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근데 이 물 속에는 우리가 밥 먹을 때 먹는 국 포함 안 돼요. 국 포함 안 돼. 그 다음에 어떤 죽 같은 거라든지 미우면 그 안에 수분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물만 1.5에서 2리터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 오늘 국 3끼 다 먹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물 한 병 마시면 그 정도 먹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물은 거기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알칼리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을. 예. 가볍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는 이런 상태가, 그래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우리 스트레스는 우리 몸 안에 부신 있잖아요. 부신을 엄청 혹사를 시켜요. 그러면 부신이 일을 하려면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엄청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거든요. 호르몬이. 그럼 이게 부신에서 만든다고. 부신에서 만드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 스트레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쓰게 되면 산화물이 몽땅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산화물을 엄청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나면 쉽게 피곤해지죠. 한번 짜증을 확 내고 아니면 누가 한바탕 싸우고 나면 축 터지잖아요, 사람이. 그게 내 몸이 그만큼 에너지 소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나게 산화물이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성화를, 이게 뭐냐면 산성화를 막아주는 건데, 산성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면역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면역하고 관련이 돼서 오늘 다른 것 좀 같이 더 하려겠는데 환자가 신환이 한번 와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산성도 이거 다 받았죠, 본인들. 이거 다 붙여줄 수는 없고 여러 사람께 적어놔서 본인들 가서 꼭 확인해가지고 지금 최항진 씨하고 신혜숙 씨, 이게 자랑스러우니까 이름을 알릴게요. 요 두 사람만 알칼리 상태로 7로 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산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해. 이게 암이 악성도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이게 산성화예요. 이게 안 가도록 해야 돼. 안 가도록. 그러니까 악착같이. 근데 과일 먹으라면 맨날 사과 먹고 딸기 먹고 이러면 그 과즙이 다 산성 물질을 만드니까 산화물을 만들어 버려요. 예? 아니, 키위? 예, 그거는 키위 속에는 당도는 낮지. 근데 우리가 사과라든지, 사과 좋아하잖아요. 사과. 그게 아니고 사과 안 줘봐요. 또 안 주면 사과 안 준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주세요. 몸에 좋은 걸로. 우리가 전에 보면 사과를 안 주면은 이 병원은 사과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사과는 사실은 안에 있는 그 펙틴이라는 거하고 피세틴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근데 피세틴은 사과 껍질에 밖에 없어요. 껍질. 근데 피세틴이 강력한 항암제예요.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사과 속에 들어있는, 우리 사과 먹으면은 찌꺼기 걸리는 거 있죠. 이빨틈에 걸리는 거. 그게 바로 펙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펙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은 즙을 짜가지고 그 과즙은 미운 사람한테 주고, 껍질하고 찌꺼기는 본인이 먹고 그러면 돼. 그러면.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귤을 먹으려면은, 귤은 껍질 있잖아요. 껍질을 물을 끓여서 먹어. 특히 귤은 푸른색이 남아있는 귤. 미숫가라 하죠, 미숫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하얀 거 있죠. 네. 하얀 거. 그걸 먹어야 돼. 또 어떤 사람 다 뜯고 먹어.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중에 안 먹는 걸, 우리 환자들은 그걸 먹어야 되는 거고,
안에 있는 과즙은 별로